네, 저희 글로벌 유니버스 기업을 10분으로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는 10분의 해외 주식입니다. 11월이 지나가면서 글로벌 전 세계에 있는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시사점 그리고 앞으로 업황 변화에 대해서 좀 저희가 오늘 논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의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명두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실적 발표가 모두 다 끝났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12월로 들어가면서 이제 4분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어떠십니까?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크게 저희가 태양광, 풍력, 수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섹터가 좀 좋았고 어떤 섹터가 좀 안 좋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올해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내 증시에서 태조 이방원. 네, 맞아요. 글로벌에서도 사실 똑같이 태양광이 제일 좋았어요. 태양광이 가장 3분기까지도 좋았다. 좋았고 네. 사실 4분기까지도 보면 태양광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오늘 추천은 풍력을 더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4분기까지는 태양광이 좋을 수 있지만 일단 네. 풍력이고 풍력이고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앞으로 보는 순위가 풍력, 태양광, 수소 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태양광부터 가장 좋게 보시니까 풍력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할까요? 가장 좋게 보시니까. 그 3분기 실적만 놓고 봤었을 때 풍력은 정말 형편이 없었어요. 정말 별로였거든요. 너무 이게 별로였다. 네. 글로벌 1위 그 바람개비 모터 만드는 터빈사인 베스타스가 네. 올해가 9년 만에 적자일 정도로 풍력 산업은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전 세계 1위 기업인데 9년 만에 적자가 났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안 좋고 네. 보통 풍력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고 설치를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수주 산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굳이 특성을 나눠 보면은. 근데 그러면은 수주가 늘어나는 사이클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고 반대인 경우는 반대겠죠. 근데 요번에 신규 수주가 그럼 얼마큼 있었냐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3분기 기준 풍력 터빈의 신규 수주가 베스타스가 1.8기가와트 받았고요. 1.8기가와트요. 네. 근데 업황이 정상이던 2020년에 놓고 보면 분기 평균 4.4기가와트 받았어요. 그럼 많이 받은 건 아니네요. 네, 반토막 반토막도 더 난 거죠. 네, 네, 네. 사실 그만큼 업황이 안 좋은데 요번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는 바닥 잡고 한 50%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이렇게 안 좋은데도 50% 네. 올랐다. 네. 수주는 지금 3분기까지 안 좋지만 내년에 반등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어요. 이제부터 좋아질 거라는 네.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거죠. 맞아요. 보통 수주 산업들이 일단은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오르다가 숫자 확인하면서 한번 쭉 더 뿜잖아요. 그렇죠. 그 초입에 지금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저희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하지만 고퍼에 사서 저퍼에 사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PER이 굉장히 높은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PER 낮을 때 사라고 하는데 네. 이런 수주 업체들은 실적으로 반영은 안 됐는데도 이미 수주만 가지고 턴어라운드 기대만 가지고 땡길 때 지금 맞아요. 풍력이 딱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이 있고 아, 근데 이게 수주를 받았던 금액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주 받은 거에 ASP를 항상 발표를 해주는데 네. QOQ로는 한 10%, YOY로는 한 30%가량 판가가 올랐어요. 근데 보통 풍력은 터빈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으면 발주가 나가기까지 1에서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ASP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올해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지금 수주 받은 것들 물량을 감안했었을 때 내년에 발주 나가는 거는 비싼 가격에 팔 거니까 적어도 올해는 적자지만 내년에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지금 체력을 쌓고 있는 거고 그러고 풍력 쪽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태양광과 다르게 발주가 되게 안 나왔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풍력 발전소의 발주가. 이게 내년부터는 미국의 IRA 정책이나 유럽의 리파워 EU 그런 정책 보조금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발주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풍력은 굉장히 얻었던 터널을 뚫고 네. 조금씩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들어왔다. 맞아요. 저희가 뭐 소위 주가가 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있다면 이제 발바닥 통과하는 구간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터빈 회사들이 조금 턴어라운드가 되는데 사실 소형주들도 조금 분위기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소형주들이요. 그러니까 네. 풍력 발전소가 설치가 될 때 플로우를 보면은 보통 이건 대규모 단위이고 그 부지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정부나 유틸리티 회사들이 발주를 먼저 내면은 그거를 갖다가 시행하는 그런 디벨로퍼사들이 발주를 따가고 그 따간 거를 터빈사들한테 줘요. 발주를 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는 실물 이렇게 제조업단에서는 터빈사들의 그 수주를 보면 되는데 그 터빈사들이 또 이제 소형 기자재 업체들한테 발주를 또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온기가 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다운스트림 업체들까지도 온기를 오는 거를 파악을 하려면은 소형 업체들도 봐야 되는데
미국의 풍력 타워 업체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CS 윈드가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풍력의 그 기둥을 네, 만드는 기둥 업체잖아요. 네. 근데 그 CS 윈드의 매출액 대비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되게 조그만한 브로드 윈드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 이번 4분기에 수주 잔고가 확 늘었어요. 아, 그러니까 베스타스는 그렇게 수주가 확 늘지는 않았었는데 이 업체는 확 늘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그 베스타스만 놓고 봤었을 때는 신규 수주가 많지는 않지만은 다른 업체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브로드윈드는 미국에서 영업하는 회사인데 타워 부문에 해당되는 그 사업부의 그 신규 수주가 YY로 한 130% 가량 늘었어요. 전년 대비 1.5배나 늘었다.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계속 플랫하게 가다가 이번 4분기 갑자기 확 올랐습니다. 아. 네, 전반적으로 좀 톤업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풍력 쪽에서도 탑픽 기업은 이 브로드윈드를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브로드윈드가 시총이 되게 작아요. 아, 좀 변동성이 굉장히 네, 클 수가 변동성이 있구나. 굉장히 크고 아직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풍력 쪽은 사실은 지금 산업이 턴어라운드 할 때는 보통 대형주가 좋아요. 우선적으로. 그치, 시장 초창기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대형주가 뿜고 난 다음에 소형주들이 보통 따라가는 형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형주들이 다 유럽 상장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다 유럽에 상장되어 있죠. 네.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이 조금 어려울 수 조금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풍력 대표 ETF는 FAN. 네. FAN ETF를 그래도 사는 게 대형주들의 어떤 상승을 먹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저희가 들어볼 게 태양광 태양광. 쪽입니다. 네. 일단은 풍력 같은 경우에 설치 기간이 한 2, 3년은 걸리는데 태양광은 주택용 태양광 같은 경우는 3개월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태양광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도 정책적인 보조금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보조금 발표되자마자 설치가 빠르게 되다 보니까 수요가 탄력적으로 반영하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또 그리고 에너지 기후 어떤 러시아발 에너지 기후의 변화에 네.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원이기도 했죠. 맞아요, 태양광인데. 맞아요. 그래서 올해 글로벌 태양광 설치가 YY로 한 30% 늘었어요. 전년 대비 30%.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건데 일단은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내년에 성장률이 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수요가 한 240에서 250기가와트면은 내년은 한 290기가와트로 성장률이 한 20%로 떨어질 것 같아요. 올해 30% 성장하다가 내년에는 내년 20% 20% 정도까지. 네. 네, 물론 20%도 훌륭한 수치지만은 그렇죠. 뭐 항상 주식 시장에서는 더 많은 걸 바라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일단 꺾인다라는 부담감이 있고, 근데 항상 리스크 요인으로 꼽는 거는 일단은 그 지금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완제품인 모듈 같은 경우가 내년에 수요가 290인데 지금 10월 기준으로 중국의 생산 캐파가 360기가와트고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290인데 생산이 생산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300기가가 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뭐 기업들이 발표한 거 따지면 한 570기가와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잉 공급에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내년부터 좀 현실화가 될 것 같고 그게 원래 제가 꼽았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내년은 태양광을 좀 조심해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이번 3분기 기준으로 제가 커버하고 있는 태양광 3개 회사들의 판가가 다 내려왔어요. 펄스솔라, 캐네디안 솔라, 진코솔라의 판가가 다 하락전환했습니다. 3분기부터 이미 빠지기 시작을 했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원재료 추이만 놓고 보면은 가장 태양광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놓고 보면은 폴리실리콘의 대표 기업인 다초 같은 경우도 분기 컨센서스에 반영된 ASP를 봤었을 때는 이미 하락 추세에 지금 접어서고 있고 원재료 가격이 빠지면서 모듈 가격도 같이 빠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3분기에 빠졌다 보니까 4분기에도 어느 정도 약보합세를 전망은 하고 있고요. 내년에 됐었을 때 원재료 가격 빠지는 속도하고 모듈 가격 빠지는 속도의 차이 때문에 마진율이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주가적으로는 탑라인 그로스가 막혔다는 점, 그리고 마진율에 대한 시비거리가 계속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태양광 쪽에서는 아웃퍼폼하기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어떤 가격적인 그 하락 요인들이 그러니까 사실 수요단에서 굉장히 좋을 수는 있잖아요.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더 맞아요. 많이 설치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만큼의 일단 공급 과잉 우려가 좀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그렇고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 사이클이 접어들었다고 저희가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어지간히 센 정책이 나와 확 튀는 게 아니면은 태양광은 이제는 좀 위보다는 플랫이나 아래쪽을 보는 국면에 왔다라고 보시는 거고, 맞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태양광 쪽에서 굳이 저희가 그래도 이 기업은 볼만하다 아니면은 볼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밸류체인상 그 완제품 제조단에서는 지금 밸류체인상 공급 과잉이 좀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공급 과잉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모듈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럼 사실 말씀하신 대로 수요 단에서는 좋아요. 그쵸. 싸게 네.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수요는 오히려 세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운스트림 이 설치하는 쪽에서 공급 과잉이 심하지 않은 제품은 좋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주택용 인버터 만드는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 저번에 수혜 기업. 저희 번에 와서 한번 또 설명해 주셨죠. 네네. 네. 그런 회사들은 그래도 내년에도 성장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페이지 에너지가 하는 이쪽의 인버터 주택용 인버터 쪽은 공급 과잉이 이쪽은 아직은 아닌 거군요. 네, 이쪽은 딱 두 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어서 계속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업황이 좋아지는 거는 누리면서도 공급이 좀 타이트하지 않은 네. 이 인페이지 에너지 인버터 쪽으로 저희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 마지막이 수소예요. 네, 수소 쪽은 왜 꼴등이죠? 이게 다 적자 기업이고요. 네. 예, 지금 뭐 금리 인상 시기에 적자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흑자가 나고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실 펀더멘털을 보면서 우리가 추세적으로 주가를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벤트성인 그런 모멘텀 성격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긴 좀 힘들고 대신에 내년에 성장 기회들이 보이고 수소 쪽에서는 계속 기회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지는 산업인 것만큼은 분명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소를 아웃퍼폼 하자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개별 기업 단으로 이슈를 체크해야 되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블룸에너지가 그 대표적인 예고요. 네. 그 수소 발전기인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 4분기에 처음으로 영업 흑자 가이던스예요. 이번에 회사 탄생 이후로는 처음으로 네. 흑자 전환을 한 만큼 그래도 이 회사는 뭐 단순히 돈을 번다는 게 근본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소 쪽에서 뭔가 해보려는 기업들 중에 가장 빠른 상업화에 성공을 했다고 저희가 봐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이게 영업 흑자를 달성하기 위한 유의미한 캐파 증설도 있었고 기술 혁신도 있었고 성장도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성장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수소 기업들은 문제가 돈을 못 벌었다는 건데 이제는 돈 버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으니 이런 개별 모멘텀들은 항상 유의해서 팔로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되게 컴팩트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래비를 세워보면 내년에 좀 가파른 반등이 기대되는 산업은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은 좀 업황은 좋지만 가격이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기 때문에 어떤 공급 측 압력을 조금 덜하게 받는 주택용 인버터 만드는 기업들에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수소도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래도 이제 금리 하락 사이클에서 조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펀더멘탈 문제에서 최대한 좀 벗어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그 중에서도 이제 블룸에너지를 저희가 선별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주식 레고.